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이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서 금리 경계감이 짙어진 가운데 오늘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좀 쉬어가는 분위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파란불을 켜낸 상태인데 수급적으로 살펴보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오후장 들어서 원래 개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세를 보였는데 기관이 매도세로 돌아섰거든요. 이렇게 수급이 부재한 가운데 우리는 어떤 전략 펼쳐야 될지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 테마별로 살펴보자면 여전히 주도주는 부재한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서도 건설기계 관련주, 정유 관련주,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다면 사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시장이 밀리면서 이 종목들도 몇몇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온 흐름 보여져 있거든요. 이렇게 상승 섹터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도 알아보고 또 하락 섹터를 얘기해보자면 오늘장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슈가 있었죠. 이 대만의 TSMC에서 공급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공급사들의 납품 연기를 요청했다. 이런 소식 속에서 오늘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일제히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TSMC에서 이를 부인한 상태이긴 한데 과연 앞으로의 반도체 관련주들 향방 어떻게 될지,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살아나야지 그래도 우리 증시가 좀 올라갈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 시간 내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 올려주시면 이 50분 안에 모두 다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내 종목 왜 안 오르지? 오늘 이 섹터가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는데 왜 안 올랐지?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등등 궁금한 내용들 모두 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핫했던 종목들 혹은 하락하는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10가지 종목 들고 왔습니다. 이 10가지 종목들이 배틀을 통해서 오늘 또 원탑 종목,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 꼽을 예정이거든요. 과연 이 원탑 종목의 매수가, 매도가, 다양한 전략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이 전략들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대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HD 현대인프라코어와 HD 현대건설기계 들고 왔습니다. 사실 월요일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지금 3연속으로 대결을 펼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지난주에도 강세였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또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 정부 정책 모멘텀부터 시작해서 네옴시티에서도 수주를 기대한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두 가지의 종목들 모두 좋은 흐름 보여졌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 밀리면서 몇몇 종목들, 특히나 두 종목이 모두 다 지금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현 시점에서 우리가 그래도 여전히 매수세를 유효하게 봐야 될 종목이 둘 중에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급사에서 이 납품을 연기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오늘장에서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그래도 저가 매수세로 봐야 될 종목이 과연 유진테크인지 아니면 하나마이크론인지 둘 다 모두 다 장비주거든요. 이 장비주 딴에서도 한번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될지 옥석 가리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정유주 들고 왔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국제유가가 오르는 만큼 정유주들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정유주들이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장에서 SOE를 제외한 나머지 정유주들이 오늘장에서 좀 빨간불을 켜냈거든요. 과연 SOE는 오늘장에서 왜 파란불을 켜냈는지, 그리고 제가 현 시점에서 흥구석유에 대해서 보니까 이 종목도 지금 장 초반에 상승을 했는데 음봉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정유주 참 급등락이 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차트를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 네 번째는 우주항공청 관련주들 들고 왔습니다. 일단 우주항공 관련주들 오늘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어요. 우주개발 성장성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
회담으로 인해서 우주항공 테마 여전히 우리가 봐도 좋을 만한 그런 테마다, 모멘텀이 좋은 테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장에서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사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또 들고 왔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이슈가 있고 여전히 우리가 보야 될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AP 위성을 봐야 될지 혹은 인텔리안테크를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두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매수 우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들고 왔습니다. 마지막은 최근 강세를 보였던 테마 들고 왔습니다. 엔텔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오늘 장에서 알 거예요. 이게 SK텔레콤과 스타링크, 이 해외에서 전 세계적으로 1위 위성통신 사업자인 스타링크와 이 전략적으로 제휴를 체결한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SK텔레콤이 이 엔텔스의 2대 주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지금 상한가 구간에 머무르고 있는데 인텔스를 봐야 될지 혹은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장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상한가 구간에 있습니다. 이슈가 있었죠.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수면 연장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에 매년 10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이 종목 오늘 장에서도 전장에 이어서 상한가 구간에 머물러 있거든요. 과연 최근 강세를 보인 이 두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 우위에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10종목 들고 왔는데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이 이 10종목 내에서 원탑 종목 들고 왔거든요.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님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김정철 본부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이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기관 출신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시는 분이죠. 시황도 그렇고 그리고 거의 주식에 빠져서 산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주식에 정말 몰두하시는 분인데 과연 이런 전문가님께서 오늘 장에서 보시고 오늘 장 특징 섹터와 더불어서 이 10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을 원탑 종목으로 꼽을지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월요일 주식라방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8일 월요일 주식라방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시장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양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또 어떤 전략 펼쳐야 될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이 시장에 대해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철입니다. 네, 일단 오늘 굉장히 급하게 오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여러분 많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이유는 사실 미국장 영향 때문에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장이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였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TSMC의 수요 둔화 전망 때문에 사실 이제 장비사들의 공급이 늦어진다는 이런 이슈가 생기면서 그럼 반도체 업황 회복이 메모리 반도체는 현재 바닥권을 벗어나고 있는데 비메모리는 도대체 그러면 이 비메모리조차도 그러면 안 좋은 거냐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오늘 시장이 좀 상당히 많이 안 좋은 모습입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급락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중에 특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 관련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에 코스닥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줄줄이 밀리면서 약간 시장 분위기를 좀 힘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TSMC가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단은 네. 부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뭐 사실이 아니어도 뭐 수요 둔화는 다 예상하는 거니까. 그쵸. 이게 이제 사실 2분기 TSMC 실적을 좀 보면은 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흐름인데 이게 실제로 그 TSMC가 직접 얘기한 거와 네. 얘기를 했는데 주워 담은 거. 이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영향을 줄 만하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걱정, 우려할 만하다. 다만 체크 포인트가 다른 게 있는데 그 다른 체크 포인트가 그러면 뭐냐인데 네. 그 부분을 제가 오늘 또 이슈로 준비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딱 또 뒤에 준비하셨나요? 준비해놨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오늘 증시에서 많이 쓸데없는 이상한 걸 한다. 그분 전문가 아니에요. 오늘 장에서 뭐 반도체. 그러면 살짝 제가 힌트를 들은 것 같은데 오늘 네. 장에서 그럼 원탑은 반도체 관련주이다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에요. 뭐예요? 반도체 헷갈리게 관련주는 하시네요. 아니고 반도체 관련주가 원탑으로 하려다가 제가 급하게 바꿨어요. 저와 이제 그 사전에 협의도 없이 네, 근데 그 바뀐 바꾸셨는데.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많이 밀리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게 약간 시간이 좀 걸려서 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종목이 오늘 반도체 원탑으로 제가 생각했던 이 종목이 결국은 상승을 할 거예요. 근데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쵸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봤을 때는 이게 주식 라방인데 라이브로 뭔가 빵빵빵 터져줘야 되는데 네. 이거 거의 무슨 주식 라방이 아니라 무슨 주식 기원제 뭐 이러면 큰일 나니까 제가 좀 단기적으로 좀 중장기로 괜찮은데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종목을 급하게 바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종목은 급하게 바꿨다고 했는데 사실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살펴보자면 반도체주들의 이 하락세가 오늘 우리 시장을 조금 누른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자료도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반도체가 원탑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과연 그래서 오늘의 이 반도체는 아닌데 원탑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한번 전문가님과 함께 대결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D 현대인프라코어 vs HD 현대건설기계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네. 이거는 재탕이 아니라 삼탕이에요, 전문가님. 네, 그러니까 제가 3창 왜 하겠습니까? 그만큼 뭐 주가 계속 올랐으니까 네, 계속 핫하니까 제가 들고 오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만약 2주 전에 이 방송 첫 방송 저였습니다. 그때 이 HD 현대인프라코어와 HD 현대건설기계를 보셨던 분이라면 야 이거 이 종목이면 그나마 좀 괜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이 종목이 사실 오늘 지금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거든요. 급등하다가 네. 오늘 사실 밀렸어요. 밀렸는데 네. 좀 아쉽긴 합니다. 아쉽긴 한데 이 주식라방 방송을 뭐 아침으로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예, 근데 그때 아침에 바꿨으면 9%였겠죠? 네. 예, 아침에 바꿨으면 우리 PD님들 스태프분들이 제 더 늦게 온다고 뭐라 할 거예요. 맞아요. 예, 제가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좋은 것 시간도 같아요. 그나마 나은데 네.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많이 죄송하다는 거 다시 한번 표현해드리고 자 HD 현대인프라코어하고 HD 현대건설기계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렸던 그 포인트들이 자 그럼 여기 지금 화면 보이시죠? HD 현대인프라코어 9월 11일 날 이게 월요일이거든요 지난주. 네. 그리고 그 전에 9월 4일 월요일이죠. 사실 우리가 얘기한 건 여기예요.
만 원대였죠. 우린 이미 1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예. 결국 자랑하려고 HD 현대인프라코어를 들고 온 거다. 그래서 둘 중에서 예리하신데요. 어떤 종목이 더 우세할지 거기에 예리하십니다. 대해서 이제 네.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 월요일에도 그렇고 두 번 다 HD 현대인프라코어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 HD 현대 인프라코 제가 여기서 또 바꾸면 네. 쟤는 뭐 매주 바꿔 종목을. 근데 사실 시장에 따라서 좀 근데 분위기도 그 바뀔 일주일 수 만에 또 다 바뀌는 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예. 그리고 저는 그 일편단심, 예, 민들레 일편단심 하나만 바라보는 근데 왜 HD 현대건설기계는 안 하셨나요? HD 현대건설기계로 수익을 한번 크게 냈어요. 현대 인프라코어로도 많이 크게 못 냈고. 그래서 크게 낸 적이 아쉬워서 있어요. 계속해서 들고 간다고. 어차피 근데 같이 갈 건데 네.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보자면요. 네. 이 HD 현대건설기계의 그 당기 순이익은 약 2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2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3천억 나오죠. 그럼 3천억 대 1조 5천억. 그러니까 약 PER이 약 30배 정도 되는 거죠. 현대건설기계는. 그럼 HD 현대인프라코어 한번 볼까요? 현대인프라코어. HD 현대인프라코어를 보면 시가총액 2조 1천억에 영업이익이 5,300억. 이게 훨씬 더 저평가잖아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인프라 네, 그렇죠. 수혜에 대한 그 기대감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현대인프라코어가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이게 옛날에 HD 현대인프라코어지 지금 그 전에는 네. 두산인프라코어였어요. 두산인프라코어 때는 그 중국 굴삭기 시장을 거의 석권했던 네.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좀 괜찮고 중국이 사실 요즘 부동산이 안 좋아서 망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이 안 망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부동산을 다시 삽질을 해야 돼요. 네. 중국은 그냥 삽질이나 해야 되는 거죠. 삽을 해야 되면 네. 그러면 또 이렇게 그러니까 괜히 건설기계 삽질하던 관련주들. 나라가 삽질 안 하고 자꾸 반도체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던 삽질을 마저 하면 되는데 그 하던 삽질을 하려면 결국 HD 현대인프라코어한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우르르 올라갔던 이유들은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뭐 네옴시티 관련주에 사우디가 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를 하려고 많이 사람들이 하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사우디가 전액으로 그냥 토지 지원이랑 싹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 통 큰데 그럼 사우디 수에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느낌으로 오늘 이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현대 HD 현대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관련해서 사우디 쪽에 약간 수주가 있었던 성신양해 같은 시멘트 관련 업체들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오늘 그 사우디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우크라이나 재건도 사실 계속 이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굳이 한 종목을 고르자면 계속 지속적으로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더 낫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는 왜 그렇다? 저평가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현대 건설 기계보다는 저평가라는 거예요. 그 저평가라는 거 아까 제가 PR 비교해 보면서 얘기 드렸는데 나 이 저평가 이것도 나도 이런 방법 알고 싶다 이거 본부장 이거 도대체 그렇게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궁금하신 분 아까 제가 TV 방송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산수가 잘 안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랑 같이 하시면 제가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PER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어떻게 분석을 하고 특징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싹 다 정리해 놓을 테니까 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굳이 여기 종목 중에 둘 중에 하나 어떤 거를 더 좋은 걸 찾은 건지를 좀 궁금하신 분들이 꼭 함께 하셔가지고 같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3주 연속 보는 종목인 것 같은데 일단 HD 현대인프라코어 vs HD 현대건설 기계 중에서는 전문가님께서 HD 현대인프라코어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건설 기계에 비해서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저평가 국면에 있고요. 여전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그리고 네온시티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 종목들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종목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이미 전문가님께서는 HD 현대인프라코어로 10% 이상 수익을 내고 계신다고 또 깨알적으로 자랑을 했는데 과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저평가에 대해서 뭐 어떤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참여해 주셔야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계속
계속해서 방법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이 방법들 모두 다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대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들고 왔는데 유진테크 vs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어요. 오늘 장에서 사실 반도체 관련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우리가 좀 저점 매수해서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 뭘지 그걸 좀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따져보려고 사실 한 건 아니에요. 아, 그럼 그 뭐냐? 지금 아침 요정님께서 네. 저희가 생방송 도중에 계속해서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유진테크님은 우리 아침 요정님은 유진테크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헷갈리네요.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유진테크인가요? 사실 유진테크입니다. 맞추셨네요. 네, 아침 근데 이게 요정님. 이제 느낌은 좀 달라요. 이게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앵커님하고 비슷한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네. 둘 중에 누가 덜 안 좋은지 지금 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럼 유진테크가 안 덜 좋은 안 좋다. 거를 갖고 가는 것, 네. 안 좋은 거의 대결인 거예요. 제가 좀 특이한 거, 제가 방송을 위해서 또 오늘 항상, 되게 특이한 거 항상 찾으셨네요. 좋은 것만 갖고 나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안 좋은, 오늘은 시장에 안 좋은 것들인데 이슈가 되는 안 좋은 것들인데 안 좋은 것 중에 누가 덜 안 좋은가, 덜 안 좋은가.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왜 하나마이크론보다 유진테크가 덜 안 좋나요? 하나마이크로보다 유진테크가 덜 안 좋은 이유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네. 일단 첫 번째로는요. 그 하나마이크론은 결국 후공정이고 보시면 하나마이크론. 자, 하나마이크론 후공정입니다. 후공정이고요. 유진테크가 전공정 유진테크는 아닌가요? 전공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의 대결. 이 대결 짜려고 제가 머리 아팠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늦게 오신 건가요? 좀 여기서 한 15분 고민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종목들 고민하느라고. 제가 그래서 이제 약간 늦었는데 네. 사실 유진테크하고 이 하나마이크론 매치업을 짜기 위해서 자 이제 거의 뭐 이 정도면 그 우리가 그 UFC에 그분 같아요. 거의 매치업 잘 짜는 걸로 유명하신.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정도로 매치업을 짜는 이유는 뭐냐면 전공정과 후공정의 대결인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장비주들이 일제히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 하나마이크론은 마이너스 2.77% 하락 중이고요. 그 다음에 유진테크는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났네. 보세요, 제가 맞잖아요. 제가 맞추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거 제가 쓸 때는 둘 다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둘 다 마이너스고 둘 다 비슷비슷한 마이너스였는데 보세요, 제가 그 사이에 제가 뭐 이렇게 이 정도입니다. 유진테크가 방송을 안 해요. 방송 도중에 갑자기 올라왔네요. 이 정도예요, 제가. 이거 보세요, 제가 유진테크 제가 진짜 여러분 저 김정총 보자 또 저거 연기하는 거 아니야? 진짜 물어보세요. 진짜 제가 11시 전에 유진테크랑 이래가지고 유진테크입니다. 한 10시 34분쯤에 보내셨을 거예요. 네. 네, 그래 10시 34분쯤에 유진테크입니다. 근데 유진테크가 전공정이 빨리 돕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이 타이밍에 유진테크가 기가 막히게 지금 플러스가 전환했어요. 네, 플러스 전환했고 하나마이크론은 좀 이제 마이너스 2.77%인데 요게 조금 차이는 좀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하나마이크론은 비메모리 장비 쪽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TSMC의 수요 감소 전망 때문에 장비 납품 지연,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인 지연이 아니라 인위적 지연이죠. 네. 인위적으로 지연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문제거든요. TSMC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는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지만 엄청나게 강했거든요. 네, 맞아요. 엄청나게 강했지만 결국 하나마이크론이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거는 역시 비메모리 장비이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장비에서 TSMC가 비메모리 장비를 조금 납품을 지연한다는 얘기는 하나마이크론한테는 악재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버티는 거 엄청 잘 버티는 겁니다. 반면에 유진테크를 좀 보자면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전공정 장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9월, 10월쯤에는 거의 이제 윤곽이 드러나요. 네. 원래 항상 매번 똑같거든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전공정은. 근데 전공정 장비들 중에 매번 6월, 9월, 10월이면 거의 다 확정이 돼 지금 확정되는 거고 그럼 수주량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진테크 같은 경우 메모리 향이 또 같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피해는 좀 덜하다. 그럼 우리가 볼 거는 전공정 장비 쪽을 좀 보는 게 맞고 그동안 후공정 사트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공정 장비들이 소외됐다. 그 부분도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진테크는
주가가 뭐 계단식으로 올라온 건 맞아요. 네. 2만 원부터 쭉 해서 지금 4만 원, 어느새 지금 4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이게 한 번에 쭉 뭐 급등한 거는 최근의 일이고 네. 하나마이크론을 보시면은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그전에 올라왔죠. 예를 들면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9,000원대에서 28,000원이면 거의 3배고 그렇죠. 유지테크는 거의 2배 정도니까 그럼 이 2배하고 3배라고 굳이 치면은 2배 정도 가는 게 2배 하는 그 종목이 더 나은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또 그쪽이 전공적인 게 훨씬 더 나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유진테크가 조금 하나마이크로보다는 점수 더 줄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지금 플러스입니다. 그 정도면 뭐 이제 시장도 제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래 너 맞다. 네가 다 해먹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럼 원래 원탑을 유진테크로 하려던 거네요? 원래 하려고 했죠. 네. 지금 덜 나쁜 걸로 컨셉을 바꿨어요. 근데 좀 시간이 걸린다. 유진테크가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오르다 말 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시간이 여기서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기간이 좀 빠르게 사고 있어서 지금 시간도 안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다시. 근데 오늘 뭐 이렇게 좀 좋을 줄 몰랐어요 다시. 네. 근데 전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고 유진테크 약간 기모업으로 보시면은 괜찮은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연말까지는 충분히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 보시는 분들이라면 유진테크 충분히 승산 있다. 뭐 하나마이크론도 나쁜 건 아닌데. 지금 덜 나쁜 거 찾는 거니까. 그렇죠. 예, 아침 요정님께서 원탑이 아닌 게 아쉽네요라고 했는데 네. 그래도 뭐 원탑은 뒤에 또 이보다 더 대단한 종목이 있다는 거죠. 네네네. 이거 얼마나 기대됩니까, 여러분? 이거 종목도 이것도 괜찮은데. 그냥 이것도 괜찮아. 지금 1번, 2번 세트만 해도 1, 2세트만 해도 종목도 상당한데 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우리 아침 요정님께서 이게- 기대가 된대요. 그렇죠. 기대가 되면 아침 요정님만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 좀 해주세요. 좀. 네. 방송 보시면서 좀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 대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유진테크 vs 하나마이크론 들고 왔는데 이게 전공정, 후공정의 차이거든요. 전문가님께서는 후공정 지금 현 시점에서 후공정보다는 전공정을 더 봐야 된다. 덜 나쁜 쪽은 유진테크다라고 하면서 오늘 장에서 유진테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댓글도 읽어드리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50분 안에 참여하셔서 더 알찬 내용들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00억 벌자님께서 오늘 방송 엄청 웃기네요 하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댓글 남겨주셔야지 알차고 또 웃긴 얘기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대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구석유 vs S-오일 들고 왔는데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주예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컨셉은 좀 다르죠. 어떤? 흥구석유는 일단은 전사의 심장. 내가 나는 주식을 이게 약간 원빈 같은 분들이에요. 원빈 같은 분들. 오늘만 사는 분들이죠. 네, 오늘만 사시는 분들은 흥구석유 가는 겁니다. S-오일 같은 경우는 나머지 정유주들이 오늘 장에서 그래도 오전장만 하더라도 올랐는데 S-오일은 오르지 않았어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저는 이제 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약간 전사의 심장을 그러니까 갖고 있는. 원빈이죠. 네, 오늘만 오늘만 살고. 사는 사람들 이 같은 경우가 딱 하면 딱 좋은 종목. 근데 이제 그러면 승리는 누구냐? 당연히 S-오일이죠. S-오일은 사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네. 근데 S-오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침 요정님 추가적인- 이번에 틀렸어요. 네. 이번에 흥구석유일 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그 새가슴입니다. 제가 새가슴이라서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순식간에 그런 거 하고 싶지 않고요. 네. 저는 이제 좀 편안하게 수익을 굳이 낼 수 있는데 굳이 그러니까 흥구석유를 그 전에 미리 잡으셨더라면 그러면 홀딩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근데 그래요? 홀딩? 이제 와서 막 굳이 막 이제 와가지고 막 단타를 치려고 막 하면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불나방 느낌이라 이게 그냥 S-오일이 다른 점은 뭐냐면 S-오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최근에 이 수급 보시면 아시겠어요. 기간이 수급이 어마어마합니다. 기간 수급이 빈쌀만 왕세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아람코가 대주주거든요. S-오일은. 네, 그래서 이제 빈쌀 왕세자가 뭐라도 있을 것 같으니까 최근에 이제 기관에서 엄청 사고 있죠. 그리고 이제 S-오일은 유가가 오르면 정유주는 유가가 오르면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냥 증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오늘도 상한가님께서 네. 유가가 엄청 오르면 신재생 부각되지 않을까요?라고 하는데 물론 여기서 신재생도 부각되죠. 근데 신재생 부각되는데 신재생은 내년 미국 대선까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이게 수익이 생기냐면 네. S-오일이 지금 정유 정제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 전에 이제 정유 정제하려면 석유를 이제 정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 석유는 언제 캤던 걸까요? 이게 몇 달 전 거예요. 몇 달 전 거를 캐서 그게 배를 타고 한 2달 걸려서 우리나라 오면 그걸 내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퍼서 이제 관으로 넣어가지고 그걸 정유 정제를 하는 건데 그 몇 달 전 샀던 오일이 가격은 지금 가격보다 훨씬 싸겠죠. 근데 그걸 정제를 해요. 팔 때는 어떻게 팔아요? 더 비싸게 팔죠. 지금 가격에 팔아요. 지금 주식라방 고고님께서 요즘 기름값이 난리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채팅을 남겨주셨는데 네, 조금만 더 오르면 강남 바닥에 이렇게 차가 별로 차 운전하기 편하실 거예요 아마. 예, 그럴 때 여러분 이럴 때 뭘 이용하시나요? 바로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예? 지금 기름가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S-오일을 이제 봤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3분기 실적이 아주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쌀 때 사놨던 원유가 비쌀 때 지금 정제된 원유로 팔다 보니까 정제된 뭐 가솔린이나 디젤로 팔다 보니까 이게 재고 평가이익이 엄청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3분기 실적 때. 그럼 3분기 실적 시즌이 언제부터예요? 바로 다음 달부터예요. 한 달의 모멘텀이 있는 겁니다.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또 S-오일 같은 경우 배당도 있잖아요.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다 알고 하시네요. 아싸. 그렇죠. 이게 S-오일이 지금 들어가면 또 나쁘지 않다는 건 뭐냐면 배당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특히 S-오일이 더 강하다 이거. 왜냐? 왜 강할까요? 이 아랍의 왕자님들이 뭐 우리나라에 자선 기부하려고 S-오일을 샀을까요? 아니죠. 배당으로 뽑아가려고 샀겠죠. 배당으로 자기 인수한 금액 뽑아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배당이라도 많이 받아야죠. 지금 보세요. 아람코의 사우디 왕자님들 얼마나 화가 났을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에 그 아람코가 이거 인수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2020년에 적자가 났어요. 아랍 왕자님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돈 좀 뽑아가려고 그랬더니 네. 이게 뭐 현금 ATM기처럼 뽑아가려고 그랬더니 이게 적자 봐가지고 배당 못 받아갔어요. 그 다음 해에 2조 1천억 원 수익 내니까 분노의 배당을 했고 그 다음 해에 3조 4천억 버니까 또 분노의 배당을 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현재 주가 대비 6.82%, 7%. 여러분 눈 씻고 찾아보세요. 7% 배당 주는 회사 있나? 없어요. 예. 그냥 내가 지금 오늘 사면 연말까지 10% 일단 플러스 하고 시작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 하면은 사람들이 진짜인가요? 뭐 아니 뭐 이렇게 안 믿으시는 거는 뭐 지금 본인 주식라방 자유인데. 고고님께서 전문가님은 유가 관련주 내에서 S-오일이 제일 유망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했는데 그렇게 보시나요? 왜냐하면 배당을 세게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당이랑 그리고 3분기 호실적으로 인해서 이게 더 나을 거다라고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거를 하자니 보세요. GS를 해보자고요. GS 칼텍스가 있는 GS를 하자니 GS는 뭐가 문제예요? 이 GS 안에 GS만 있으면 좋은데 쓸데없는 GS 계열사들이 몇 개 더 있어요. 그러니까 GS 칼텍스만 평가받기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의 문제는 뭐예요? SK이노베이션이 업계 정유 1위인데 이 SK이노베이션 배터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주가하고 정유주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것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오로지 정유 사업만 순수하게 하고 있는 사우디 왕자님들의 회사인 S-오일을 하는 게 가장 좋고 더 얘네들이 편안하게 수익을 볼 수 네. 있다. 그리고 배당도 사우디 왕자님들 보시면은 여기 돈 뽑아가려고 이 회사 산 건데 지금 63%나 갖고 있잖아요. 지분을 아람코가. 그럼 이거 배당을 주면은 아람코가 제일 많이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당도 많이 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오일을 보는 게 아주 합리적이다. 그리고 다음 달이면 실적 발표하니까 그때 되면 또 어차피 간다. 그럼 뭐 그냥 뭐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대결 완료가 됐습니다. 이 정유 유가 상승 수혜주로 인해서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두 종목 내에서는 이 배당에 대한 그 기대감 플러스 3분기 호실적 가능성 있는 S-오일을 뽑아주셨습니다. S-오일에 대해서 나도 계속해서 한번 어떻게 전략 짜봐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 대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P위성 vs 인텔리안테크 어떤 종목인가요? 이것도 제 탕입니다.
지난주에도 하셨어요. 아우, 자 보세요. AP 위성 차트 한번 볼게요. AP 위성. 자, 제가 결과를 얘기하자면 먼저 보자는 거예요. 네. AP 위성. 자, AP 위성 지난주에 제가 가지고 나오면서 더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인텔리안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도 오르긴 했는데 AP 위성이 훨씬 많이 올랐어요. 지난주에 사실 전문가님의 그 픽은 인텔리안테크였죠. 예, 인텔리안테크였는데 오늘은 뭔가요? 죄송합니다. 일단 오늘 또 근데 인텔리안테크예요. 아 근데 여전히 밀고 가겠다. AP 위성이 뭐 사실 그 약간 AP 위성도 반 원빙이에요. 예, 반 원빙. 전사의 심장을 갖고 예, 있는. 오늘 한 3일 정도 사는 3일 정도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건데 이 AP 위성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 그 누리호 발사 이후에 한번 주가가 급락을 했던 게 있었어요. 급락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사실 좀 실망감을 많이 줬어요. 예, 그래서 저는 AP 위성 한 번 대인 종목은 잘 안 하는 편이라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인텔리안테크가 이게 지금 최근에 수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AP 위성하고 인텔리안테크의 결정적인 차이는 실적에 있어요. 인텔리안테크는 지금 실적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실적이 엄청나게 좋고 실적이 상당히 괜찮은 회사고 여기에 추가로 방산, 공격형, 방어형, 위성 안테나 같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인텔리안테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충분히 이게 더 재료가 많다 그쵸. 이렇게 봐도 되는 그리고 걸까요? 이 방산뿐만 아니라 오늘 또 뭐가 나왔어요.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서 제휴하려고 하는 데가 그쵸. 뭐 SK텔레콤으로 맞아요. 결정났다. 스타링크 국내 서비스 하기 위해서.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스타링크 잘 안 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나중에 북한하고 전쟁을 하거나 그러면 결국 스타링크가 제일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궤도 위성은 거의 우리나라의 필수다. 예, 우리나라가 과연 북한과 전쟁을 생각 안 하고 있을까요? 예, 오늘 생각하고 있을걸요? 그럼 이제 무조건 전쟁 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누가 들으면 제가 뭐 전쟁론자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전쟁 날 수도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우크라이나가 원사이드하게 빌릴 전쟁을 이걸 역전하고 지금 현재 비등비등하게 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망을 쓰고 있어요. 저궤도 위성통신을.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의사소통이나 전략 통제나 이런 게 되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런 방산 분야 쪽에서는 상당히 이런 거를 잘 쓸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스타링크가 국내 서비스하면 우리나라는 스타링크 국내 서비스를 할 가능성이 높다. 잘 될 가능성이 높다. SK텔레콤 오늘 관련해서 오늘 제휴했다 그래서 관련주도 많이 올랐는데 그거와 연장선상에 있는 종목이다. 다만 AP성이 조금 더 위성 안테나 쪽으로 위성 쪽으로는 조금 더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AP성이 좀 더 빠르게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굳이 AP성 따라가지 말고 AP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실적이 그냥 좀 심심해요. 예, 그냥 실적이 그냥 많이 심심한데 인텔리안테크는 실적이 심심하지가 않죠. 그리고 수주량도 엄청납니다. 천억에서 2천억대 수주량을 현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액 사상 최고치 매년 경신 중이고요.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올해 300억까지도 영업이익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300억까지 영업이익을 가능한다면 인텔리안테크 사실 PER 30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는 프리미엄을 좀 줄 수 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전 세계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인텔리안테크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AP 위성하면은 밤에 불안해서 잠 못 자요. 네네. 잠을 못 자요. 왜냐면 제가 한번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AP 위성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에 이어서 그러면 이번 주도 인텔리안테크라고. 물론 지난주는 죄송해요. AP 위성 했어야 돼요. 네네.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두 종목이 다 올랐다는 거. 두 종목 다 올랐고. 그리고 이 두 종목 중에 제가 어떤 게 좋은지 설명을 다 해드렸지만 제가 오늘 굳이 가져온 건 수익률 자랑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인텔리안테크를 계속 밀고 있다. 네네네. 홀딩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익률 자랑이라고도 좀 생각해 주셔도 뭐 나쁘진 않고요. 네, 뭐 자랑 아닌 자랑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들고 왔는데 일단 대결이 종료가 됐습니다. AP위성 vs 인텔리안테크에서는 인텔리안테크 실적과 이렇게 수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을 택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종목 대결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엔텔스, 나왔군요.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엔텔스 vs 미코바이오메드 최근 강세를 보였던 종목 두 종목 들고 왔거든요. 어떤 종목을 픽하실 건가요? 둘 다 상한가인데 엔텔스는 확실하게 있죠. 확실하게
이게 확실하게 SK텔레콤이 제휴사입니다. 네. 그리고 SK텔레콤하고 같이 협업 많이 했고요. 옛날에도 많이 했고, 근데 물론 뭐 실적이 뭐 좋거나 나이스하거나 뭐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그래도 서서히 지금 전환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엔텔스 우리 뿌까님이랑 아침 요정님도 무조건 다 엔텔스라고 하네요. 그렇죠. 데이터 관련해서 SK텔레콤의 데이터 관련한 업무는 엔텔스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 문제죠. 왜냐하면 저게도 위성통신으로 데이터를 하나, 기지국으로 데이터를 하나,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위성통신이 훨씬 더 제약이나 날씨나 뭐 공간의 제약이 훨씬 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편리하다. 근데 여기서 굳이 그럼 왜 미코바이오메드는 왜 안 하느냐? 우리 이제 돈 많으면 오래 살고 싶다고 우리 빈살만 왕세자님이 전 세계에서 과연 돈이 많죠. 한 1,000조 넘게 그쵸? 있으니까 이분이 1,000조 넘게 있다 보니까 자꾸 오래 살고 싶은가 봐요. 예, 그래서 자꾸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뭘 이렇게 항로와 관련해서 뭐 투자를 엄청나게 했다고 하는데 뭐 빈살만 왕세자가 항로와 관련 투자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미코바이오메드하고 뭔 상관입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빈살만이 이렇게 와가지고 미코바이오메드 와가지고 야 네. 너네가 한번 항로화 만들어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관련주로 항로화를 좀 했다는 것 때문에 수혜를 받고 있죠. 빈살만의 투자금이 들어갈 수도 있다. 들어갔다? 아니요. 들어갈 수도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코바이오메드가 그래서 이거 거의 무슨 느낌이냐면 그 진시황 때 불로초고한 느낌이에요. 약간 진시황 때 불로초고한 느낌이라서 이거 다분히 이거 뭐가 짙어요? 돌을 아십니까?가 좀 짙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엔텔스는 이게 좀 확산이 일어날 수 있고 최근에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최근에 스타링크가 상당히 독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게도 유성통신하는 회사들이 오히려 이 반발로 스타링크 잘 안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스타링크가 너무 갑질나니까. 그래서 요즘 유럽에 있는 저기도 유성통신 회사가 원앱이라고 있죠. 이 원앱으로 많이 이동했어요, 요즘에. 스타링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원앱과 스타링크가 이제 경쟁 양대 산맥인데 오히려 이게 좋아요. 이게 결국 원앱도 한국 시장 진출하겠죠. 그럼 뭐 KT랑 하든 뭐 누구랑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관련주들의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엔텔스가 기본적인 대장주로서 역할을 할 거다라는 의미에서 엔텔스가 한 표 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대결 종료가 됐습니다. 엔텔스 vs 미코바이오메드 둘 중에서는 그래도 수면 연장 관련된 것보다는 스타링크 이슈가 좀 더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택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10종목 했는데 이 10종목 내에 전문가님이 원탑 종목이 있다고 하거든요. 원탑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딱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원탑 종목에 대한 전략도 모두 다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원탑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얘기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인데 아까 그 반도체 원탑 네. 아니라면서요. 반도체는 원탑 여태까지만 해도 원탑이었어요. 어. 그래서 가지고 했던 거고 이제 그게 이제 좀 바뀌었죠. 그럼 반도체 얘기는 네. 하는데 원탑은 따로 있다. 원탑은 제가 마지막으로 빠르게 얘기 드릴 테니까 그거는 뭐 그냥 너무 여러분들이 쉬울 거예요. 네, 그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반도체는 이게 TSMC 오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TSMC를 한번 알아볼게요. TSMC라는 회사가 뭡니까? 대만에 있는
비메모리 회사죠. 비메모리 전 세계 몇 위? 1위. 예. 2위가 어디? 삼성전자. 2위하고 1위하고 차이는 5배 차이. 삼성전자 점유율 10%, TSMC 점유율 51% 넘죠 이번에. 예, 그러니까 상대도 안 돼요. 비메모리 쪽은요. 예. 메모리 쪽은 TSMC 아예 하지도 않아요. 네. 삼성전자가 꽉 잡고 있고. 자, 근데 메모리와 비메모리 시장 중에 비메모리 시장 훨씬 더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좀 아쉽다 비메모리가. 근데 TSMC를 보면은 전체 비메모리 판도 흐름을 알 수 있는데 TSMC의 2분기 실적 보시면은 매출액이 4,808억 대만 달러, 영업이익 2,020억 대만 달러. 대만 달러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냥 달러가 아니라는 거. 자, 그다음 기록하면서 예상치는 상회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하락했어요. 이미 2분기 실적은. 2분기 실적이라면 6월달, 7월달에 발표했던 거. 자, 순이익의 경우는 2019년 2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부분은 어떤 얘기냐면 원래 지금의 상황이 안 좋을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거고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기대하고 있다? AI 관련 수요 증가에 따라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2C가 뭐냐면 서버용 반도체에서 비메모리 반도체의 주문량이 급격히 좀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TSMC가 공장 만들려고 하는데 그 공장을 조금 더 덜 늦게 만들고 싶은 거죠. 예, 늦게 만들고서 재고를 덜 쌓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서 재고 엄청나게 쌓는 것보다 공장을 좀 더 지연시키는 거예요. 공사 기한을. 네. 그러면서 장비 도입을 좀 미룬 거죠. 미뤘기 때문에 자, 지난 2분기 이게 실적경이었는데요. 최근 반도체 핵심이 뭐냐? AI 서버 수요의 증가와 전통 서버 스마트폰 PC 수요가 별로 안 좋다. 이게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바닥론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린 뭘 봐야 돼요? AI 서버 수요 증가, 메모리 반도체 바닥론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유인테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 TSMC 역시 비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를 확인했고요. 자, 중국 경기 둔화와 TSMC 장비 납품 무도적인 지연 소식에 글로벌 장비 기업 주가 하락했는데 지금 TSMC는 2025년 애리조나 공장 가동도 미룰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집중한다? AI 서버와 메모리 반도체 바닥에 대해서 우리 집중한다. 그러면 그게 유진테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좀 이거 시간 걸린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자, 최근에 반도체 업체 주가 상승 비교인데 이거 자료 제가 올려드릴게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빨리빨리 참여하셔서 그 이 자료 한번 보시고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숨이 헐레벌떡 하고 있는데 자, DDR5 16기가 D램 가격 추입니다. 최근 추익이 상당히 괜찮아요. DDR5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 DDR5 하는 회사를 보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또 유진테크다. 뭐 이렇게까지 또 갈 수도 있는데 여튼간 유진테크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하여튼 괜찮다. 오늘 플러스 났잖아요. 괜찮은 거겠죠.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원탑 종목은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인텔리안테크 방산도 하고 있어요. 자세한 거 군사 관련해서는 그냥 닥치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군사 관련해서 자세히 얘기 드릴 거고 인텔리안테크 원탑 종목이니까 이 종목 관련한 자세한 공략 전략은 제가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원탑은 인텔리안테크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1분 남았거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